자, 실제로 학습 페이지를 한번 보면서 좀 차이점들을 한번 같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현재까지 오픈이 된 콘텐츠는 중학교 1학년 1학기와 2학기 그리고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공간이 좀 많은데요. 2학년 2학기와 중3 과정 그리고 고1 과정까지 같이 개통 수학으로 개발이 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픈이 된 콘텐츠를 좀 살펴보자면요. 중학교 1학년 이제 대수 부분이 11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와 식 5회, 함수 파트가 5회, 기하 파트가 15회, 그리고 확통이 4회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과정은 아직 1학기밖에 오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차가 좀 있죠. 그래서 문자와 식과 그 다음에 기하 파트는 지금 컨텐츠 구성이 좀 많이 올라가 있고 2학기 부분은 아직 수록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밖에 중3 과정으로는 이제 실수,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리고 원의 성질과 삼각비, 피타고라스 포함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고1 과정으로 집합명제, 다항식과 2차 방정식 함수,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과 순열과 조합이 수록될 예정입니다. 자, 고1까지 완성 단계는 일단 8월로 기획이 되어 있지만 요거는 저희가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가능한 빨리 만나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 개통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학기별로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아마 눈에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과정 그리고 2학년 1학기 과정까지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학습 순서는 초등 과정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 스텝이 개념 끊어읽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연산 실수 들이기, 기초요령 트레이닝, 그리고 서술형 풀이 트레이닝과 창의융합 트레이닝입니다. 1단계 개념 끊어읽기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념별 예제가 같이 수록이 되어 있다는 점. 마지막 단계인 네 번째 창의융합 트레이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체적인 구조화를 통해서 문제풀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계획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서술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답변을 도출하는 과정까지 3단계 풀이 시스템을 적용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초등 콘텐츠와 중등 콘텐츠 모두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자발적인 동기부여 학습 시스템을 갖춰주기 위해서 이 복습하기 시스템은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반복이 가능하고요. 아이들이 어떤 무지개별을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반복 읽기나 반복 풀이 그리고 반복 쓰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진해차 복습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셔서 아이들의 실력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을 완료했을 경우에 획득 별과 점수 그리고 메달 관계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랑 동일한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별은 4가지 색깔로 구성이 됩니다. 무지개별 100점이고요. 그 다음에 차례대로 금별, 은별, 동별인데 제가 직접 풀이를 해봤더니 웬만해서는 동별이 나오는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 실수 줄이기 연산에서 아이들이 아무렇게나 푸는 일이 없다면 대부분 금별이나 은별을 받아서 뭔가 학생 입장에서 그래 웬만하면 한 번 정도 더해서 무지개별을 받을 수 있겠는걸?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문제 양 자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 한 번만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해서 무지개별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이 각 메달별, 그 별 색깔별로 이 메달에 부여되는 포인트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무지개별이 3점, 그 다음에 차례대로 2점, 1점, 0점입니다. 이 점수가 합산된 평균치가 그 소 단원의 그 메달, 아주 잘하면 트로피 색깔을 결정하게 됩니다. 쌓여서 상위 개념으로 가는 시스템인 거죠. 자, 정리해드리자면 스텝별 점수로 동별, 은별, 금별, 무지개별의 점수가 모두 합산이 돼서 이 부분의 평균 점수가 이제 트로피, 그 다음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수여가 되고요. 그 소단원 우측 상단에 메달의 개수를 표기해서 이제 전체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일수수학 중등부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화면인데요. 학생 화면 좌측 중단에 일수수학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학습 창으로 진입을 하실 수 있고요. 수학의 경우에는 초등이랑 중등을 모두 넘나들면서 학습을 할 수 있어서 특히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 된 학생들 중에서 초등 과정의 기초가 부족한 아이들, 그러니까 좀 후행이 필요한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이 개념을 잡는 교재로 수리독해 일스를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과정 스텝 1 개념 끊어읽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념 설명을 할 때 필요한 이미지나 예제식이 있으면 오른편에 이미지란의 표시가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도형 단원을 골라봤습니다. 자, 다각형의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 단원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끊어읽기, 개념 끊어읽기를 시작할 건데요. 먼저 다각형의 내각과 외각은 무엇일까요? 내각과 외각의 정의가 나옵니다.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하는데 블라블라 선분의 개수에 따라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자, 다각형 중에 라는 말이 하이라이트가 쳐져 있는 상태로 나오자 오른쪽 그림으로 설명하기에 연관된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개념 읽기를 그냥 활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으면서 동시에 여기에 필요한 이미지나 예시들을 같이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막 빨리 읽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글을 읽으면서 오른편의 그림을 한번 보고 또 글을 읽으면서 오른편의 그림을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미지가 변환되는 과정의 포인트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형광펜 표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학생이 공부를 하다 스스로 원한다면 다시 이전에 있는 이미지 버튼 글자를 클릭해서 되돌아가기도 가능합니다. 자, 다각형 중에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은 다각형을 정다각형이라고 합니다. 되게 입체적으로 계속 부연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변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변의 길이가 모두 같거나 내각의 크기만 같은 다각형은 정다각형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나왔습니다. 지금 정다각형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단락을 지났더니 바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자, 이제 아닌 것들에 대한 예가 나오는 거죠. 마름모는 길이만 같잖아요. 내각의 크기는 같지 않고 내각의 크기가 다르고 직사각형은 변의 길이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다각형이라고 하지 않는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줌으로써 개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개념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다각형의 이웃하는 두 변으로 이루어진 블라블라. 자, 내각에 대한 외각이라고 합니다. 이제 외각의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나오면서 이제 오각형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어떤 것이 무엇의 외각인가 하는 부연 설명을 다시 한번 리피트하고 있죠. 그래서 개념을 읽고 그 개념을 토대로 해서 문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통해서 좀 개념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모든 개념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 볼까요? 자, 내각과 외곽의 크기의 합이 180도입니다. 라는 개념, 세 번째 개념이 나오니까 또 예를 들어 나왔습니다. 다음 그림의 다각형에서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네 가지의 개념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식과 개념에 대한 것이 또 서술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도 아이들이 읽으면서 이렇게 개념을 한번 확립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을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대각선의 개수를 유도하는 식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사고의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죠. 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개념을 벌써 한 소단원에서 4개, 5개 정도를 모두 읽어보았는데요. 이렇게 완료를 하고 나면 이제 첫 번째 스텝이 모두 완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 기본 유형 트레이닝 실수 연산 실수 줄이기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수학에서의 연산 실수는 곧 실력입니다. 한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교과목이 바로 수학이죠.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특히 지필고사가 등장하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연산에 대한 실수가 없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실수 없이 5문제를 연속해서 맞추는 시스템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개념들을 필요로 하는 필수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5번의 연속해서 실수 없이 문제를 맞추게 되면 바로 이 패시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연속성의 개념은 동일하게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을 맞추면 아이가 5문제를 연속해서 맞추면 탈출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오답이 있으면 틀린 수만큼 문제를 좀 더 풀어야 되죠. 수리독해 프로그램 일수수학의 경우에는 많은 문제를 수록해서 아이들이 반복 풀이를 하는 것을 유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필수 개념 유제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이긴 하지만 만약에 아이들이 틀린 오답을 다시 무지개별로 만들기 위해서 복습하기를 트라이했다 하게 되면 그 문제의 순서 배치는 재배열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순서로 나오진 않는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답을 외워서 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제 재배열은 시스템에 같이 녹여져 있습니다. 자, 3번째 단계의 서술형 문제 해설 쓰기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트레이닝에서는 문제 끊어읽기가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조건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변 AD와 BD와 BC의 길이가 모두 같고 각 C가 82도일 때 구하고자 하는 것은 X의 크기입니다. 자, 그림을 살펴보면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떤 풀이 과정으로 풀어야 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풀이 과정은 먼저 삼각형이 무엇이므로 각의 크기가 X와 같다. 여기에 알맞은 말을 넣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각의 합은 같기 때문에 이등병 삼각형이니까 각 X의 2배이다. 이렇게 고르면서 이제 순서를 체크하게 되죠. 네, 앞에서 보았던 그 풀이 과정식을 이번에는 아이가 스스로 재배열하면서 다시 한번 쓰기 과정을 풀이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과정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 각각의 네모 칸 안에 들어가는 문장의 호흡들이 약간 더 깁니다. 문장 서술 자체가 길기도 하고 초등 과정의 경우에는 이제 단어로 그 어절 단위로 끊어져 있다면 그러니까 어휘 단위로 끊어져 있다면 중등 과정에서는 조금 긴 호흡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문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다른 문제도 한번 보실까요? 자, 네, 이렇게 풀이 과정을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풀이 과정에서 쓰였던 그 문장의 재배열까지 2회씩 풀이를 반복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버튼을 잘못 눌러서 넘어가 버렸어요. 네, 마지막 단계 창의융합 문제풀이 트레이닝 초등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스텝입니다. 전략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따른 과정을 서술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안을 도출하는 3단계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같이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자, 어떤 정사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블라블라블라 해서 이 조건에서 ABC의 합이 19일 때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풀이 과정을 보시면 먼저 전략 첫 번째로 이게 왜 자꾸 넘어가죠?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로 전략에 대한 부분을 먼저 구성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구나 이 사고의 흐름이 머릿속으로 구조화될 수 있도록 전략에 대한 서술을 먼저 돕고 있고요. 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잠시만요. 이게 포인터에 뭔가 문제가 있나 봅니다. 제가 다시 큰일 났네. 네, 이렇게 전략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세운 전략에 맞도록 풀이의 과정을 서술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 식을 세워서 이러한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낼 때, 답안을 쓸 때 이게 실제로 수행평가에서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순서에 알맞게 기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 그리고 그 다음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시스템을 네 번째 스텝에 녹여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네, 잠시만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스텝에서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이제 전략 과정 그리고 도출 결론을 낸 후에 같은 문제를 두 번 풀게 되는데요. 이 두 번 풀이 과정을 할 때 문장의 재배열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학습을 완료해 보았습니다. 네, 중간에 조금 이렇게 화면 전환이 자연스럽지 않아서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뭘 아마 잘못 눌렀나 봐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의 과정을 아이가 모두 학습을 했는데 이제 학습을 하고 나면 각각의 별의 색깔을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무지개별이 아닌 것, 금별, 은별, 동별을 획득했다면 이 부분을 다시 풀기를 통해서 복습해서 이제 무지개별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학습을 다 했으면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이걸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먼저 학습관리 일수수학을 클릭하시면 전체 캘린더를 보실 수 있고요. 이 전체 캘린더의 각 날짜의 네모 칸을 클릭하시면 이 네모 안에 있는 숫자가 아이가 학습을 완료한 스텝의 개수입니다. 스텝의 개수. 소단원의 개수가 아니라 한 소단원의 개념 읽기, 실수 연산 줄이기, 그 다음에 서술형, 그리고 창의 융합 이렇게 네 가지의 단계가 있잖아요. 그 네 가지의 단계를 모두 완료하게 되면 숫자가 4로 표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아이가 순차적으로 학습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개념 끊어 읽기만 여러 개의 단원을 했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단원을 학습을 완료했는지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예, 클릭을 하면 이제 아까 학습을 완료했던 2학년 1학 2단원 첫 번째 소단원인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 4개의 별이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시고 싶으시면 학습 현황을 클릭을 하셔서 세부 보기로 들어가시면 그 커리큘럼의 전체 회차를 다 같이 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위쪽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상단에 중학교, 초6, 초5, 초4, 초3 이렇게 초등부와 중등부의 커리큘럼을 모두 다 펼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인덱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단원을 얼마큼 학습을 진행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각 소단원의 4개의 스텝 회차를 모두 완료했을 경우에만 메달이 부여됩니다. 전체 무지개가 되어야 트로피를 획득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차례대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획득이 되겠네요. 네, 오늘의 학습 현황에서 실제 세부 학습을 살펴보셨을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학생의 경우에는 2단계 연산 실수 줄이기만 지금 집중적으로 문제를 풀고 있었죠. 그래서 학원에서 지도를 하실 때나 아니면 과제를 부여하실 때 어떤 단원에 대해서 오늘은 개념 읽기만 여러 번 반복해서 3번씩 읽어와 이런 형태의 과제도 부여를 하실 수가 있겠고 또는 오늘 배운 단원에 대해서 실수 연산 줄이기와 서술형 문제 2단계, 3단계 스텝만 과제로 해와 이렇게 구분해서 각 스텝을 분리해서 적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4개가 순차적으로 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연하게 수업에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수수학 학습 레포트 보고서는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이긴 한데 2월 중에 곧 개발이 될 예정이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특강 구성 방법에 대한 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학기 구성을 할 때의 본 수업은 아마 이미 수업을 진행을 하고 계실 텐데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 후행이 필요한 학생이 있다. 던지. 네. 특히 중학교 2학년이 올라가는 아이들 중에서는 수포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해요. 그 중2 아이들 중에 무려 61%가 수학을 싫어한다라고 답변했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수학을 놓아버리는 이유가 이제 중1 과정에서 기초가 제대로 닦이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이런 아이들을 위한 특강 구성반을 개통 수업으로 조금 별도로 구성을 하신다면 필요한 아이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수업을 또 특강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후행인 아이들을 위한 개념 특강 수업을 구성하신다면 초등학교 과정부터 계통별로 수화 연산 쭉 이어가지고 중학교 1학년 과정까지 수업이 가능하시죠. 더 좋은 것은 이 수리독해 프로그램을 이용한 후행 특강을 구성하실 경우에는 강사의 역량을 최소화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통수학의 장점이 이제 점점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개념을 확립하는 과정이니까 쉬운 개념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스스로 반복해서 개념을 읽으면서 익힐 수 있는 컨텐츠 커리를 구성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특강 구성을 이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먼저 매일국어로 전체적인 독해 역량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면서 이제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는 의미로 매일국어 비문학 독해를 30분 정도 구성을 해주시고요. 중학교 1학년이라면 비문학 독해를 2개로 조금 잠깐 임시적으로 줄여서 구성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본래는 비문학 구성 3개 지문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비문학 지문 3개를 먼저 읽으면서 그 구조화를 연습하는 부분을 좀 학습을 하고 이 구조화 부분은 수학에 있어서도 문제 전체 개념을 파악하는 데 구조화가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맥이 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일국어로 먼저 기본 베이스 공부 역량을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개념 읽기와 정리, 첫 번째 스텝 부분을 반복해서 최소한 2번 이상 읽으면서 이제 개념을 좀 확립하고 그 다음에 실수 줄이기 연산풀이와 가능하다면 서술형 풀이까지 2번째 스텝과 3번째 스텝을 같이 묶어서 풀이를 하면서 대신 이 부분에서 풀이 과정 노트를 하나 곁들여 주시면 풀이 과정 노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아이가 이걸 그냥 온라인으로만 하고 놓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학습을 한 후에 그 문제에 필요한 개념들을 뽑아서 추려서 노트 정리를 한번 하면서 오답 노트가 아니죠. 프리 노트죠. 프리 노트를 구성하는 학습을 하게 되면 코칭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만 이제 주시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티칭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코칭 부분을 살려주시는 그런 형태로 수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지개별이 아닌 부분들은 아이들이 무제한 복습하기를 통해서 무지개별을 다 만들었을 때 일정 부분에 좀 어떤 부상이나 상장이나 칭찬을 같이 해주시면 또 아이들이 수학은 자신감이 또 중요한데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많이 독려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먼저 매일국어 국사과가 아니라 비문학 그 독해훈련으로 30분 그 다음에 스텝 1 개념 끊어읽기 트레이닝 천천히 읽으면서 개념을 예제와 함께 이해하도록 해 이렇게 꼭 부연 설명을 해주십시오. 개념 나오고 그 밑에 예를 들면 나오고 또 개념 나오고 예를 들면 나옵니다. 예를 들면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최소한 제가 2번은 반복 읽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2번째 읽기를 할 때에는 그 요점 정리 노트에다가 개념을 간단하게 너무 길지 않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서 읽도록 해 이렇게 최소 2번 정도는 끊어읽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연산 실수 줄이기 위해서 한 번은 온라인으로 풀이하고 한 번은 틀리지 않고 5문제만 퍼펙트하게 풀면서 이 풀이 과정을 다시 또 노트에 옮겨 적는 과정을 같이 결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무지개별을 못 만들었던 부분은 다시 한번 복습을 통해서 무지개별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2월 됐죠. 2월 1일 날 약속드린 것처럼 중등 2학년 1학기 서비스가 오픈이 되었고요. 원래 기획한 그 계획으로는 2학년 2학기 오픈 일정이 3월 11일이었습니다. 근데 앞당겨졌어요. 저희가 지금은 본사의 모든 역량을 수리독해 일스 수학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간이 한 열흘 정도 앞당겨져서 저희가 3월 1일에는 2학년 2학기까지 모든 컨텐츠가 오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학기 컨텐츠가 좀 개발 일정이 앞당겨졌기 때문에 지금 중3 오픈 일정이랑 고1 오픈 일정도 순차적으로 조금씩 앞당겨질 예정인데 요거는 아직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고요. 또 세부 일정이 나오는 대로 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